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하인쌤입니다. 중개사법 실전 동영 모의고사 제2회 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모의고사 과정 총 4회분을 출시했죠. 개정법령 완전 반영, 최신 판례 완전 반영, 운영 기출 완전 반영에서 만든 4회분 문제입니다. 이 동영 모의고사 4회분은 PDF 파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출력하실 때는 처음에 시험으로 한 장 해보시고 여러분이 원하는 스타일로 출력하세요. 이 동영 모의고사는 한 번에 풀지 마시고 이 동영의 모의고사가 매주 한 번씩 지정해서 그날 하루에 1회씩 푸는 거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중개사법 문제를 풀면서 실전 감각을 유지하는 게 이 동영의 목표입니다. 한 번에 싹 풀지 마세요. 푸셨으면 해설 강의 꼭 들으셔야 돼요. 그래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문제 풀고 문제집 버리면 안 됩니다. 강의를 들으셔가지고 꼭 내 것으로 소화시켜야 돼요. 구입하실 분은 아래상 참고해주세요. 해설은 없고 문제와 정답만 있습니다. 대신 해설 강의 유튜브에서 무료로 매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올려드려요. 가격은 만원 판매가 있습니다. 아래 계좌번호 입금하시고 핸드폰 문자로 아래 세 가지를 정확히 적어주세요. 보내신 분 성명, 본명 적어주시고 이메일 주소로 PDF 파일을 보내드립니다. 대문자, 소문자 정확히 구분해주세요. 이름도 중개사법 꼭 적으시고 동영 모의고사라고 적어주세요. 혼동하지 않고 올바른 배송을 해드립니다. 제2의 모의고사는 우리 중개사 30회 기출문제를 변형했고 너무 쓸데없는 문제 빼버리고 개정법령으로 대체했습니다. 그러니까 32의 문제를 변형했기 때문에 여러분 실전 감각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변형 문제란 이런 거죠. 기출문제가 옳은 것을 물어봤다면 저는 틀린 지문으로 변형했고 문제가 틀린 것을 물어봤다면 저는 옳은 지문으로 변형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출문제를 정확히 분석하셨는가, 여러분 실력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문제라고 자부합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문제는 해당하는 건데 해당하지 않는 걸로 바꾼 거죠. 자, 그 토지에서 채굴되지 않은 광물, 미채굴 광물은 국가 소유죠. 그래서 이건 중개 대상이 아닙니다. 니은이 권리금이죠. 시험은 권리금이라고 나오지 않고 영업상 노하우 등 무형의 자산 가치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권리금은 중개 대상물이 아니죠. 그러니까 기억, 니은 정답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정답은 밑에 3번과 4번 중에 나와야 되죠. 디귿 똑같으니까 디귿 볼 필요 없죠. 그럼 미음을 봐야겠죠. 자, 미음은 주택에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택지지구내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이건 아직 토지가 특정 안 된 대토권이라 중개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죠. 그래서 대토권 중개 대상물 아니에요. 세차장 구조물도 아니다.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디귿은 토지로부터 분리됐네요. 그럼 벌채한 수목은 이 나무만 따로 팔 수 있죠. 그럼 이 나무는 중개 대상이 아니죠. 리을은 지목이 중요한 게 아니고 토지는 사적 거래 가능하죠. 그럼 중개 대상에 해당합니다. 리을만 중개 대상에 해당하죠. 정답은 4번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여러분들이 시간 딱 50분 정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푸시라 그랬죠. 그리고 해설 강의로 매주 들으면서 감각을 계속 유지. 동영의 가장 큰 뜻은 감각 유지입니다. 자, 2번 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설명 틀린 거죠. 그러니까 원래 시험은 옳은 거였어요. 위원회는 중개 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죠. 심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위원장 1명 포함이죠. 포함해서 7에서 7명 이내입니다. 이게 항상 포함인 같이 헷갈리죠. 그래서 제 모든 암기법은 포함 제외를 다 넣어서 만들었어요. 전혀 헷갈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외웠죠? 여러분 세븐일레븐 편의점 있죠?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는데 물건을 조그만데 포장은 엄청 큰 박스를 해줘요. 그래서 세븐일레븐에서 아주 심한 포장을 해줬어요. 그러면 자, 심의위원회입니다. 심의위원회. 협회 운영위원회가 아니에요. 여기는 운영위원회가 아니라 심의위원회. 그리고 위원장.
한 명 한 명 여기 포함이에요. 포함. 그리고 7에서 11명입니다. 협회 운영위원회는 19명이죠. 여기는 7에서 11명입니다. 그래서 제외 틀렸어요. 정답이 기억과 내용이 있어야 되죠. 근데 기억니은 1번, 뭐 4번, 5번 맞네요. 디귿,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 제1처관에서 맞았습니다. 리을,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면 부위원장이 아니죠. 미리 지명한 위원,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즉 오른팔, 그자가 대행하죠. 답은 5번입니다. 다음 3장은 등기 명의신탁을 보겠습니다. 등기 명의신탁이란 수탁자에게 등기만 맡긴 거죠. 반면 계약 명의신탁이란 계약까지 모든 걸 다 맡긴 겁니다. 그럼 이건 신탁자가 모든 걸 다 하고 수탁자에게는 껍데기, 등기만 맡긴 걸 말하죠. 즉 을과 병이 명의신탁합니다. 을이 부동산 사면 병 명의로 등기하기로 약정했죠. 그럼 을이 신탁자고 병이 수탁자인데 이 갑부동산을 을이 샀죠. 그러니까 모든 걸 신탁자가 다 합니다. 수탁자에게는 등기만 맡긴 거죠. 갑에게 부탁해서 을이 돈 주고 등기만 갑에서 수탁자 풀었죠. 자, 그럼 약정과 등기 유효민가 무효민가? 신탁자와 수탁자 간에 뭐 종중 배우자 그런 말 없잖아요. 그럼 약정 무효, 등기도 무효가 되죠. 병 소유자 아니네요. 근데 매매는 유효죠. 그래서 을은 소유권 취득할 지위에 있는데 여기서 을이 병 등기를 찾아와야겠죠. 근데 을은 어떻게든 병에게 직접 등기 청구 못합니다. 왜냐하면 병 등기가 무효면 무효 등기 말소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고 갑이 물권자거든요. 소유자. 그래서 을은 매매가 유효니까 갑을 대위해서 말소 청구해야 되고 을이 직접 청구 못합니다. 그래서 매도인을 대위 말소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병이 말소되기 전에 정한테 팔고 등기하면 제3자 정은 악이어도 보호되죠. 왜냐하면 실명법 4조 사망에서 1항 약정 무효, 2항 등기 무효는 제3자 앞에 선의가 없네요. 악의 3자에게도 대항하지 못합니다. 정이 적극 가담하지 않는 한 악이라도 유효가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을은 수탁자에게 어떻게든 직접 청구 못합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못해요. 병은 무효라 병은 얻은 이득이 하나도 없으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못합니다. 오직 매도인 대의말소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정은 제3자는 항상 정으로 나와요. 이 갑을병을 어떻게 바꿔도 당사자가 3명이죠. 항상 정입니다. 앞사람이 무효형이더라도 이 실명법 4조 사망 특징에 따라서 악이어도 무조건 정되는 거죠.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갑과 을은 갑소유죠. 항상 소유자에 체크하시고 갑소유 토지에 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매매를 누가 했죠? 갑과 을이니까 을과 갑이 했죠. 근데 을과 병은 농지법상 농지법 보고 쫄지 마세요. 그냥 농지 소유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 결정하였다. 그 매도인 갑은 을의 요구에 따라 수탁자 병명의로 소유권 등기했습니다. 병에게 수탁자에게 등기만 맡기고 모든 것 신탁자 을이 매매를 냈죠. 여기서 신탁자가 모든 걸 다 하고 수탁자 병에게 등기만 맡겼기 때문에 이게 등기 명의탁입니다. 한번 틀린 거 물어봤어요. 1번 갑이 병 명의로 맞춰진 등기는 다 무효죠. 2번 신탁자 을은 수탁자 병을 상대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병 등기 무효라 병은 얻은 이득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병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 못합니다. 디귿 을은 갑을 대위한다 했죠. 매도인을 대위해서 병명의 소유권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죠. 틀린 거라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분묘가 있는 토지간에서 개공이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 자, 틀린 거죠. 분묘기지권은 등기할 수 없죠. 등기상 증명서에 나오지 않는다. 맞았습니다. 님 분묘기지권은 분묘 설치 목적인 분묘와 분묘 수와 제사, 봉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 기지뿐만 아니라 주의 공지까지 포함한 지역이 미치는 거죠. 디귿 분묘기지권 인정되는 경우 분묘가 멸실하였더라도 유골이 존재하여 분묘 원사기입이 가능하여
일시적 멸실에 불과하면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는 거죠. 분묘기지권에는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새로운 분묘 설치한 권능 포함되지 않죠. 분묘기지권 효력이 미치더라도 분묘 시체가 하나 더 들어가죠. 그럼 귀신이 두 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 승낙 얻어야 되고 마음대로 시체 못 넣습니다. 귀신이 더 나와요. 틀린 거라 디귿가 리을이고 그다음 미음까지 있어요. 자, 미음. 갑이 소유 주토지에 대해서 분묘를 설치한 후 자기 땅에 자기가 분묘 설치했네요. 그럼 자, 아래 그림 보세요. 토지 양도 쪽입니다. 자, 갑토지에 갑이 분묘 설치했죠. 그럼 갑은 내 땅이라 분묘기지권 필요 없어요. 그 다음 그 토지를 을에게 양도 매매하면서 그럼 분묘를 어떻게 할까 특이하게 되는데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아무 특약 없음으로써 갑이 분묘기지권 취득합니다. 자, 이렇게 을에게 토지를 팔 때 분묘에 관한 아무 특약 없이 토지를 양도 매매하면 을이 소유권 취득하죠? 그럼 이제 갑은 분묘기지권 취득해버립니다. 그럼 을은 분묘기지권 있는 토지를 사게 된 거죠. 을 열받아 죽겠죠. 기껏 토지 샀는데 분묘 토지 기지권 있는 토지를 산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갑은 지로 지급해야 돼요. 지금 을 뚜껑 열어 죽겠습니다. 당연히 갑은 지로 지급해야 됩니다. 근데 이때는 양도했잖아요. 그러면 소유자가 청구한 때가 아니고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지급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은 분묘기지에 대한 토지의 사용대가로서 지료 지급을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는 시점을 안 물어봤죠? 시점을 안 물어봤는데 양도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입니다. 소유자가 청구한 때는 여기 시효취득이에요. 갑토지을이 불법 무단으로 신축했죠. 분묘를 선취했죠. 이상도 20년간 봉제사를 지내면 분묘기지권을 취득시하는데 토지 소유권이 아니라 분묘기지권이죠. 이때는 지료를 청구한 때부터가 지급해야 돼요. 그래서 양도는 분묘기지권 성립한 때 그때부터 지료 지급한다. 시효취득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때요. 두 개 서로 다릅니다. 잘 비교하세요. 그래서 일단 정답은 5번이 되겠죠. 두 개 비교해 시험에 잘 나옵니다. 5번 법령상 중개 대상물의 표시 광고와 모니터링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개공은 의뢰받은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표시 광고하려면 이제 뭔가를 명시해야 되는데 개공 명시해야 되죠. 그 다음 소공은 특별한 제한이 없지만 중개 보조는 명시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법이 정해있죠. 그래서 중개 보조는 명시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게 정확히 틀렸습니다. 자, 2번은 제일 끝에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을 물었는데 이 표시 광고는 500만 원 같으랍니다. 500만 원 같아가 부당한 정보를 알리지 않고 연설하는 너 협회 너머니 뭐니입니다. 부당이 여기처럼 부당한 표시 광고예요. 부당한 표시 광고. 정보가 거래정보 사업자는 과태료다 500만원. 중개보조금을 알리지 않았다. 연수교육 받잖아요.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지 않습니다. 협회도 다 500만원. 모니터링 나면 다 500만원입니다. 여긴 자 개공이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와 같은 부당한 표시 광고는 부당이죠. 여긴 500만원이야 과태료고 1-1이 아닙니다. 3번도 마찬가지죠. 개공이 중개대상물 가격 등 내용을 과장되는 부당한 표시 광고겠죠? 그럼 여기 500만원 맞죠?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2번, 3번 다 부당 표시 광고 500만원 과태료입니다. 4번 협회는 제가 그때 모니터링 할 수 있다? 국토부 장관이 하죠. 협회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국토부 장관이 기본 모니터링, 수지 모니터링 하는데 국장이 직접 할까요? 누구 시킬까요? 시켜야죠. 그게 5번이죠. 그러니까 국장이 시켜요. 국장은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조직과 전문 전담 조직을 갖췄다고 국장 맞아요. 국장 본인이 인정하는 단체에게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다 국장입니다. 6번 개공이 집합건물 매매를 중개하면서 설명 내용 옳은 거죠. 지금 민사특별법 집합건물법이 계속 중개사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 아파트 지하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이죠. 따로 구분소유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맞았습니다. 니은 구분소유자는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 공용에 제공된 건물 부분에 대한 그 다음에 포인트죠. 공유가 이제 여기 공용 부분을 공유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용 부분의 지분 읽으셔야 돼요. 공용 부분의 지분은 이 전유 부분과 절대 분리처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702로 사면 공용 부분 지분 무조건 따라오고 그 702로 팔면 공용 부분의 지분 무조건 팔린 겁니다. 그러니까 등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등기할 필요 없죠. 그럼 니은, 디귿 묶어 비교하세요. 디귿은 이 대지 사용권이죠. 대지 사용권은 원칙 이 전유와 분리 처분할 수 없지만 여기 예외가 있어요. 오직 규약이나 같은 말의 공정에서 오직 규약으로 달리 정하면 이때는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대지 사용권 처분할 수 있습니다. 맞았습니다. 근데 니은 이 공용 부분의 지분은 절대 전유와 분리 처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용 부분의 지분과 대지 사용권 두 개 잘 비교하세요. 일부 구분 소유자만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이 명백한 공용 부분은 전원이 아니라 그 일부 그들 공유에 속하죠. 정답은 3번입니다. 이처럼 어때요? 민법 선생님이 중개사법 강의하니까 훨씬 더 정확하고 철저하죠. 그러니까 중개사법도 항상 김하영 선생님과 함께 해주세요. 7번 법령상 개공의 고용인 설명 옳은 겁니다. 1번은 제일 끝에 개설 등록 취소해야 되는가 절등치인데 절등치는 오토바이로 외워서요. 오토바이가 지나갈 때 바라바라바라밤 바라바라바람 그치 부등소방향 결정망 마정에 1년 이내 2번 업무정지 받고 다시 업무정지가 있죠. 부가 부정하게 지정받은 등록한 경우 등이 이중사무소 등록 소가 이중소속 보가 이 중개보조인이죠. 밑에 5에 5 중개보조는 개공과 소공 협판수 5배를 초과해서 고용합니다. 양은 등록증 양도되어 개공이 결격사유 정지 업무정지가 일한 경우 또 자격정지인 소공에게 일시킨 경우 사망의 사유입니다. 1번이 이제 작년에 신설되고 시험이 안 나왔죠. 올해 100% 나옵니다. 개공과 소공 협판수 5배, 5배를 초과하여 보조를 고용했죠. 여기 보라 등록 취소해서 맞았습니다. 2번 소공 고용 신고하는 경우 소공의 공인사 자격증 사본은 등록관청에 제출하지 않습니다. 등록관청에는 자격증 사본 제출하지 않아요. 3번 중개보존의 업무상해인은 그를 고용한 개공이 볼 수 있죠. 보조원도 고용인입니다. 자, 4번은 그럴듯한데 틀렸습니다. 순서가 바뀌었어요. 개공이 중개보조원을 고용했죠. 여기 끝에 직무교육을 먼저 받게 해야 돼요. 받게 하고 그러니까 중간에 틀린 거죠. 그리고 업무 개시험까지 신고하는 겁니다. 다시 고용하면 직무교육을 먼저 받게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업무 개시험까지 등록관청에 신고하는 거죠.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자, 5번 시험에 아주 잘 나오죠. 개공이 중개보조원과 고용관계가 종료됐죠? 그럼 종료일부터 며칠이죠? 네, 종료 잘 보세요. 종료를 써보세요. 제한기법 이런 거 엄청 많죠? 이응자 빼고서 이응자 빼고면 1, 2, 3, 4, 5, 6, 7, 8, 9, 10에서 11, 11에 이응자 빼고 11입니다. 눈만 크게 뜨면 안 틀립니다. 8번 법령상 사무소 명칭 및 등록증 개시 설명 옳은 겁니다. 이번 법인이 개공의 분사무소죠. 분사무소가 등록증 있나요? 없죠. 분사무소 여기 설치 신고 확인서죠. 원본을 게시하고 니은 소공은 소공의 자격증 원본을 게시하죠. 3번은 질 끝에 1-1인가 물어봤죠. 근데 개공이 아닌 자죠. 아닌 자. 그러면 세게 처벌해야지.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하면 이게 유사명칭이죠. 개공 아닌 자가 부동산 중개 또는 여기 유사명칭 사용하면 1-1입니다. 그러니까 1-1은 소설이죠. 소설 제목이 등소보야.
출판사가 메알 출판사에 누가 키운 양이요? 삼국지 유비의 양. 그 양이 몸이 아파요. 등이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중개보존 아까 5배 초과고요. 등록 중 양도 양수, 얄섬, 중개선물 매매업, 무등록자임을 알면서 협조, 초과소수, 의뢰인 판단을 그르치게요. 사무소, 이중사무소, 임시시설물, 이게 유죠? 개공 아닌 자가 부동산 중개 또는 유사명칭, 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유사명칭, 업무상 비밀 누설, 개공에게 의뢰받지 않은 정보를 공개, 자격증 양도 양수 알선, 이게 개공 아닌 자가 표시한 거죠. 소설에서 3번이 정답입니다. 4번 무자격자가 자진 명함에 부동산자 대표가 문제됐죠. 대표라는 명칭을 계제에 사용했다면 공인중개사와 유사명칭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이게 유니까 1-1 처벌되는 거죠. 5번 법인인 개공이 분사무소죠. 분사무소에 여기 5개의 광고물 간판을 설치할 때는 등록증이 아니라 아까 설치신고 확인서 책임자 성명을 표기해야 되죠. 답은 3번입니다. 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틀린 거죠. 이번 피특정 후견인은 제한 능력자 아니죠. 그러니까 결격사유 아니기 때문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니은이 정답이 있어야 돼요. 그럼 2번, 3번, 5번 됩니다. 니은 금고이상형에 집행유예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후 2년이죠. 유튜브예요. 유는 투투 2년 유튜브. 지금 여러분 유튜브 보고 있잖아요. 그 유튜브.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대구서는 일단 5천만원 맞아요. 5법인 5 맞습니다. 법인 5천만원 5법인 5천만원 이상인 협동조합 기본보상 다음 사회적 협동자금 비영리라 이건 등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맞았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10번 법령상 법인인 기공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거죠. 이건 해마다 시험에 나오죠. 그래서 동영 1회 때 외웠죠. 이건 아주 꼼꼼히 외우셔야 돼요. 어설피 임 한 글자 외우면 안 돼요. 분이 분양인지 분양대행인지 모르잖아요. 이건 해마다 나오니까 어설피 외우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이렇게 1회 때 외웠어요. 우리 상가 주인님이 관대한 분이 돼 얼마나 관대해요? 경제에 관해서 상소히 알려줍니다. 이게 상업용 건축물, 주거용 건축물, 상가주택, 임대관리 등 관리대행이고 분양대행이에요. 그러니까 임대관리, 관리대행, 분양대행은 상가주택만. 다음 경영기법, 경영정보 제공, 프랜차이저, 부동산 이용 개발 거래 상담, 그 다음에 이사업체, 소비업체, 소개알선만. 그럼 자, 기억은 상주, 주, 임대관리 맞았죠? 임대관리 해당하죠? 니은은 부동산 이용개발 상담 가능하죠? 이 상소하게. 다음 주택, 주추, 분양대행 가능하죠? 분양대행 가능하네요. 다 맞았습니다. 이것은 개공을 대상으로 한 공제 업무가 아니고 여기죠. 경영기법 제공이죠. 리을 국세징수법 공매상 부동산에 취득할선 경공에 대리는 당연히 할 수 있죠. 미음 이사업체 소개할 수 있죠. 이 상소하게 알려준다. 정답이 디귿을 제외한 4번이 됩니다. 암기법 정확히 외우세요. 11번 법령상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사항과 존속중개에 따라 부동산 거래 정황에 공개해야 할 정보 공통으로 규정되는 거죠. 여기 확인 설명사항과 존속중개에서 정보 공개할 사항이 거의 똑같은데 차이점이 이 아래 두 가지입니다. 차이점 외워두셔야 돼요. 다 똑같은데 이것만 차이점입니다. 그럼 저 소리 들려요? 지금 제가 얼굴 볼터치 하고 있어요. 볼터치. 그럼 볼터치 잘했는가? 자, 확인. 잘했는 확인 해봐줘. 다시 볼터치 잘했는가? 확인 넣으세요. 확인해봐줘. 보가 중개 보수예요. 토가 토지 용객. 취가 취득에 따라 부담을 조세. 바닥면. 주가 주택 임대차 설명사항 여러 가지 있죠. 이건 확인 설명에만 있고 존속중개 정보 공개 없습니다. 근데 여기 오른쪽 존속중개만 있는 건 존속공권 나의 존속공권 공시지가
단 임대차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권리관계 공개해야 되는데 이건 권리자 인적사항이에요. 인적사항 공개선 아니 된다. 이 공고는 왼쪽 확인 설명이 없습니다. 다시 포토치 확인해봐 조는 전속증기 없어요. 전속 공고는 확인 설명이 없습니다. 그 문제가 뭘 물었죠? 공통으로 규정된 거. 그럼 여기 암기법 다 빼면 되네요. 그럼 니은 바닥면 여기 바닥면 확인 설명이만 있어요. 리을 취득세도 확인 설명이만 있습니다. 이거 빼면 답이 3번 나오는 거죠. 그래서 확인 설명과 정석중개 차이점 외워두세요. 암기법 퍼펙트합니다. 열암기법은 전국에 저밖에 안 들어봤죠? 12번 매수인정 대리인으로 등록한 개공갑이 매수인정 위임인에게 이제 설명한 내용 옳은 겁니다. 자, 갑의 매수 신고액이 차순이익이고 최저 매각가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최저 매각가 아니죠? 지금 1등이 나왔죠? 1등 나왔잖아요. 그럼 최고가 매수 신고액에서 보증을 뺀 금액을 넘는 때만 할 수 있죠. 1등 나왔으니까 1등 금액 최고가 매수 신고액이 기준입니다. 2번 갑은 을을 대리해서 입찰표 작성 제출할 수 있나요? 자, 매수인정 대리는 여기에 입보우차할 수 있어요. 입찰표 작성할 수 있고 보증 제공, 우수 매수 신고, 차순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3번은 제일 끝에 매수인정 보증 돌려읽고 할 수 있어요. 이 포가 보증 신청, 또 포증 여기 이 포 똑같아요. 돌려읽고 포 신청할 수 있다. 입보우차 오세요. 4번 을의 대한 보수 지급 시기는 당사자 약정에 따르고 약정이었으면 매각대금 지급 기한일입니다. 그러니까 돈 주는 날. 여러분 여기 매수인정 대리 보수 언제 줘요? 매각대금 지급 기한일. 그럼 여러분 중개보수는 언제 주죠? 여기처럼 약정 없으면 이 돈 주는 날 똑같아요. 거래대금 지급 완료일 똑같습니다. 그래서 중개보수는 거래대금 지급 완료한 날, 매수인정 대리는 매각대금 지급 기한일 다 똑같다. 5번 갑은 기일 입찰 방법에 의한 매각기일에 매수인정 대리할 때 집행법원이 정한 장소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죠? 직접 본인이 가야 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13번 법 이름 알 필요 없죠? 자, 뒤에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 법령상 개업공개사가 원본, 사본 전자문서를 보존기간 동안 보존해야 할 의무가 면제된다고 적용되는 거. 여러분 보존해야 할 의무가 딱 세 가지죠. 전속중개약서,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그게 있는 게 답이겠죠. 그래서 여기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이건 규정이 있죠. 그러니까 없는 게 니은 디귿 아닌 거니까 니은 디귿이죠. 답이 3번입니다. 웃기죠? 우리 법에서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게 세 가지예요. 전속중개계약서, 여기 확인설명서, 여기 거래계약서. 그러니까 이 규정은 여기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아닌 것은 니은 디귿 나오는 거죠. 이런 문제를 낸 사람 참 한심합니다. 14번 법령상 부동산 거래 정보망 틀린 겁니다. 1번은 뭐 당연하죠. 정보사업자는 의리받은 내용과 다르게 공개 안 되는 거죠. 2번 거래정보사업자는 개공으로부터 공개를 의리받은 중개대상물 정보 한해서 공개하겠죠. 1번, 2번은 뭐 당연해 보입니다. 3번은 제일 끝에 지정 취소한다 무조건 틀려요.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 취소할 수 있다만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면 취소할 수 있다. 이게 정답입니다. 4번은 자, 중개사법에서 승인 넘양상 앞에 국토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운영규정을 정해서 국토부 장관 승인을 얻어야 돼요. 5번 개공은 당해 중개대상물 거래가 완성된 때 그럼 빨리 물건을 인터넷 사이트에서 내려야겠죠. 그러니까 지체 없이 일당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답은 3번입니다. 15번 법령상 손해배상 책임 보장 옳은 거죠? 1번 그럴듯한데 개공은 중개 완성 후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 보장 기간을 설명하는 거죠. 그럼 중개 완성
전 틀렸고, 그죠? 완성 후입니다. 2번, 개공은 고의로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 입힌 경우에는 자, 비재산적 손해에 대해서 중개사법 틀렸죠? 우리 중개사법은 재산상 손해만 책임지는 겁니다. 그럼 비재산적 위자료 같은 건 민법이나 다른 법으로 가야 돼요. 3번, 개공이 자기 중개사무소죠. 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인이 맞았어요. 중개인 장소로 제공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에 맞았어요. 발생하게 한 때, 자, 이 사무소 제공할 때는 무과실 책임이라 개공에게 이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인정됩니다. 그래서 3번이 정확히 맞았습니다. 법 30조 2항 무과실 책임이에요. 4번 법인이 개공이 분사무소 들은 경우 분사무소마다마다 금액이 2배로 올랐죠. 2억 이상 보증을 해야 됩니다. 5번 지역농협동조합이 법에 의해서 부동산 중개업하는 경우 보증기간에 설정하는 손해배상 보증 최저 보장 금액이 이것도 2배 올라서 2천만 원이죠. 근데 법인이 개공은 2배 올라 4억이죠. 20배 차이네요. 같다가 아니라 완전히 다릅니다. 16번 법령상 공인이사인 개업공인사가 중개사무소를 등록권청 관할지역 내네요. 내로 이전합니다. 옳은 겁니다. 위전 신고 며칠 내야 돼요? 자, 여기 이자 보세요. 2. 이자 왼쪽으로 뒤집으면 10이요. 10. 눈만 크기 때문에 10일입니다. 니은 등록관청이 이전 신고 받은 경우 등록 중에 변경사항을 적어서 즉 주소를 바꿔서 이를 교부할 수 있죠. 관할지역 내이니까 이를 교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신고할 때 당연히 등록증 제출해야겠죠. 등록증의 주소 바꿔야 되죠. 리을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건물로 이전할 수 있고 이때는 왜 기재가 지연되는가 사유서를 내는 거죠. 답은 3번입니다. 법령상 중개업, 휴업 및 재개신고 등 틀린 겁니다. 1번 3초. 개공이 3초 휴업할 때 미리 신고해야 되죠. 이번 개공은 원래 6개월을 초과해서 휴업할 수 없는데 이런 예외, 취약, 질병 요양, 징집 입영, 임신 출산 등은 예외적 6개월 초과할 수 있습니다. 3번 개공이 휴업기간 변경 신고하려면 휴업기간 변경 신고서에 등록증 첨부할 필요 없죠? 휴업 신고할 때 이미 등록증 냈기 때문에 지금 등록증 없습니다. 4번 재개 신고받은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등록증을 즉시 반환합니다. 5번 재개 신고는 휴업기간 변경 신고와 똑같이 전자문서 할 수 있죠? 재개 신고도 등록증 원본 첨부하지 않고 변경 신고도 등록증 원본 첨부하지 않기 때문에 둘 다 전자문서 신고, 즉 인터넷 신고 할 수 있습니다. 18번 법령상 개공이 지체 없이 사무소 간판을 철거히 한 사유. 여러분 간판이 LED가 있지만 간판에 형광등 들어있는 거 있어요. 형광등 촉이 나갔네요. 그러면 그 폐전등, 촉이 나간 폐전등 철거하겠죠. 폐업 신고, 이전 신고, 등록 취소입니다. 기억은 이전 신고, 리는 폐 개정답이에요. 디귿 업무정지 없어요. 리 6개월 초과 휴업 없습니다. 답 2번이고 우리가 방금 뭐 외웠죠? 간판 철거. 뭐 외웠어요? 간판 철거. 네 글자라 이 지체 없이 네 글자 맞아요. 간판 철거 네 글자, 지체 없이 네 글자입니다. 19번 중개행위 등 설명 틀린 거죠. 기억 임대차 계약을 알선한 기공이 계약 체결 후에도 목적물 인도 등 거래 당사자 계약상 의무 실현에 관여함으로써 계약상 의무가 원만하게 이행되도록 주선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기네요. 뭔가 지금 마치 꼭 해야 될 것처럼 써있죠. 그러니까 그러한 기공행위는 사회통령상 중개행위 범죄에 포함됩니다. 뭔가 꼭 해야 될 것 같죠. 니은 소공은 자신의 중개사무소 등록 신청할 수 없죠. 회사에서 나오면 퇴사하면 그냥 공인중개사가 될 때만 가능하죠. 그리고 개공 거래계약서에 서명 미인 날이죠. 이거 해마다 시험에 나온다고 동영 1에도 나왔죠. 자, 거래계약서 5글자죠. 그리고 확인설명서 5글자. 5글자라 서명
민날인 5글자예요. 5글자. 일케이공이 국토부장을 정하는 거래에 이어서 표준 서식이 없잖아요. 국장이 안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사용하지 않는다, 뭐 과태료 다 틀렸죠. 애초에 표준 서식이 없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20번 부동산 거래 신고법 열심히 하셔야 되죠. 여기서 거의 다 맞춰야 고득점 가능합니다. 틀린 건데 1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 허가 없이 토지거래역을 체결했죠. 그럼 허가를 안 받거나 이렇게 부정하게 받잖아요. 우리가 555 230 여기서 230 이렇게 230이 뭐예요? 230 230에서 맞습니다. 허가를 안 받으면 555 230 230 맞아요.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100분의 30 이하 벌금입니다. 2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벌금 틀려요. 자, 2번은 신고 대상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한문으로 아니불이고 한문 아니불이 다시 아니불이 한문으로 여기 아니불 거짓이 여기 고기예요. 고기 이게 불고기입니다.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한 자는 500이 아니죠. 3천만 원 과태료입니다. 여러분 불고기 먹으려면 불고기 지지자 누구랑 삼촌과 3천만 원 이하 과태료예요. 삼촌과 불고기 지지자가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죠. 이렇게 부동산 거래 신고법 제가 전문가입니다. 암기법 어느 누구보다 좋아요. 다음차 3번 또 나왔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 아까 1번처럼 허가를 안 받거나 3번처럼 부정하게 허가받았죠. 그럼 555 230 맞아요. 허가 안 받거나 부정하게 받으면 55 230 맞습니다. 1번 3번 똑같아요. 4번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거래 당사자가 실질 거래額을 거짓 신고했죠. 그럼 매매했어요? 안 했어요? 매매했잖아요. 거짓 신고하면 취득가액 100분의 5에서 10으로 바뀌었죠? 맞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10이죠. 10 이렇게 탱가 거지가 뭐예요? 탱가 놓습니다. 거지가 탱가 놓는다. 이 취득세 틀려요. 취득세 틀린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탱가 저같이 퍼펙트하게 외우셔야 돼요. 거지 새끼가 탱가 노는 거지. 5번 외국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서 토지 취득 체결하죠. 그럼 이렇게 외웠거든요. 구문자 허가받자 이 외웠죠. 그래서 2- 맞습니다. 암기법도 퍼펙트하게 저같이 외우셔야 돼요. 이 시간에는 동형 제2회 1번부터 20번까지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시간 내에서 미리 문제 푸신 거 맞죠? 그리고 해설 강의 꼭 들으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 정확히 알고 모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1번부터 40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주일에 1회씩 올려드리니까 여러분도 일주일에 1회씩 이렇게 꼭 일주일마다 시간 텀을 정해서 실전 감각을 유지하게끔 같이 공부하시면 합격합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